파트 7. 결혼과 첫 번째 한국 파송. 에즈베리 대학 동문이었던 스톡스와 알린 엘리자베스 엠스트 투구는 1940년 6월 4일에 결혼하였고 계획한 대로 7월 12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7월에 한국에 도착한 뒤 본격적인 선교 활동 준비를 위해 약 3개월간 한국어 연수 기간을 가졌다. 사실 왓슨에 의하면 스톡스는 선교부의 제안에 따라 한국에 도착한 첫 해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 과정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스톡스에게 한국어 연수 과정이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이 시간은 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낯선 스톡스의 아내 알린을 위해 그리고 미국에서의 학업으로 인해 다시 한국 생활에 적응이 필요한 스톡스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준 선교부의 배려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톡스는 한국에서 1년간의 적응 기간이 끝나면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1년간의 적응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일본의 압박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 미국 공사관은 모든 미국인이 극동아시아에서 철수하도록 명했고 스톡스 부부도 이 명령에 따라 10월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때 스톡스의 아버지 MB 스톡스도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를 옮겨야 했다. 미국에 돌아온 스톡스에게 왓슨 박사는 1940년 12월 5일자 편지를 통해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중단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예일대학교에 가서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다. 이에 대해 스톡스는 자신이 한국에 관해 잘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국 이외의 다른 선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예일대학교 박사과정은 논문 작성만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아마도 1941년 여름이나 가을 초에 논문 작성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스톡스는 미국 감리교회의 한국 선교 역사 1885년에서 1930년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1947년에야 비로소 완성하게 된다. 스톡스는 박사학위 논문 서문에서 자신이 미국 감리회의 한국 선교 역사를 서술하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자랐던 배경과 선교사의 아들이었지만 정작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으며 특별히 한국인들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논문을 집필하면서 필자는 신중한 비평과 편견 없는 접근 방법을 유지하려고 성실히 노력해왔다. 필자는 한국에서 살면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얻은 이 땅과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에서의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어떤 점에서 이런 부족함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잘할 때 흔히 수반되는 편견과 성급한 판단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개신교적인 신앙과 한국인들에 대한 우정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편견이 있음을 고백한다. 1940년에 미국으로 돌아온 스톡스는 1944년까지 선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후의 선교지에 관해 해외 선교부와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한국 및 극동아시아로의 파송이 어렵게 되자 감리교 해외 선교부는 정책적으로 아시아가 아닌 남미 선교에 집중하는 것으로 선교 정책을 변경하였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스톡스의 아버지 MB 스톡스는 한국에서 나온 후 쿠바에 가서 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다. 그러나 스톡스는 아시아를 포기할 수 없었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국으로 가기 위해 선교부와 협의한 끝에 1942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다. 1942년 5월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스톡스는 곧바로 중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944년까지 약 2년간 중국어를 배우며 중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이어간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절정이 있었던 그 당시에 중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선교부는 스톡스의 중국 파송을 유보하였다. 중국에 선교사로 갈 수 없었던 스톡스는
더 이상 선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서 1944년부터 1946년까지 자신이 속한 웨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의 그린스보로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와 리호베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활동하였다. 1940년에 아들의 대를 이어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았지만 3개월여 만에 철수해야 했던 스톡스는 1942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미국에서 2년간 중국어 공부를 하며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나 이것 또한 좌절되어 약 2년간 미국 농촌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직 한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고 1945년에 일본의 패망으로 독립하게 된 한국 상황을 고려한 스톡스는 1946년 9월 17일자 편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과 선교적 열정을 다음과 같이 선교본부에 전달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위대한 감리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사역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한국이라고 강하게 느낍니다.